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여기 외울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집단들을 개념별로 쫙 정리해서 이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먼저 사회집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집단의 의미를 보면 이 조건이 있어요. 일단 혼자 하면 안 돼요. 집단이니까 둘 이상의 사람이어야 되죠. 둘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벤처기업, 1인 벤처기업, 혼자서 하는 1인 벤처기업 이런 거는 사회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는 이제 공통의 관심사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 공동체를 사회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이다. 포인트는 또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 자, 예를 들면 아이유 콘서트를 보려고 관객들이 모여 있어요. 이 아이유 콘서트를 보려고 모인 관객들, 이 사람들은 사회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둘 이상의 사람이 있죠. 그리고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소속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제 뭐가 틀렸어?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죠. 일시적으로 잠깐 모였다 흩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사회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유 팬클럽인 유에나라는 팬클럽이 있어요. 그 유에나 팬클럽은 어떨까요? 둘 이상의 사람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죠. 예를 들면 그 팬클럽 저는 모릅니다만 한번 주기가 1년이라면 1년 동안은 이제 서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사회집단이 된다. 자, 사회집단의 기능을 보면 관계를 형성하고요. 소속감을 부여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시 사회화, 이 집단, 사회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그런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의미를 잘 기억해 두세요. 둘 이상의 사람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 자, 넘어갑니다. 자, 사회 집단의 종류 나와 있는데 자,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접촉 방식. 자,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한 사람이 학자 이름이 쿨리예요. 쿨리. 이 접촉 방식이라는 건 여러분 달리 얘기하면 사회적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 그래서 집단 내에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래서 1차 집단은 이제 원초 집단이라고도 하고요. 직접적인 대면 접촉과 전인격적 관계라는 건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는 인간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친밀함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친밀함 중심이다. 이게 1차 집단입니다. 친밀함이 중심이 되는 집단. 그래서 가족, 또래 집단, 친목, 모임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 형성, 사회유지 기능,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덕 관습 등 친밀한 곳이니까 비공식적 수단에 따라서 통제를 합니다. 자,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떠냐면 간접적, 형식적, 수단적 접촉을 하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 왜 간접적, 형식적, 수단적 접촉이냐면 여기는 일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적 관계. 사무적 관계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회사, 정당, 학교. 여러분 물론 회사에서도 1차적 관계들, 친밀한 사람들 생기죠. 친한 사람들 생기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여러분 선생님들, 학생들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경우 많지만 어쨌든 중심이 되는 건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업무 관계인 것이고 그 회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윤 창출이라는 맡은 바 일을 하게 되는 업무가 더 중심이 되기 때문에 더 강한 쪽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 관계가 더 강하냐 2차적 관계가 더 강하냐로 판단했을 때 2차적 관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2차 집단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나 정당, 학교 이런 데서 1차적 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2차적 관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접촉이라는 건 일을 중심에 두고 만난다 이거야. 인간 대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일을 중심으로 한 관계고 수단적 만남이고 일반적으로 규칙, 법률 등 공식적 수단에 의한 통제하고요. 과업, 일이에요, 일. 과업과 같은 특정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사무적 관계가 주된 관계가 되는 집단이 2차 집단이다. 자, 밑에 보면 결합의지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건 테니에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결합의지는 달리 얘기하면 형성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집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형성이 되었나, 어떤 의지에 따라 형성이 되었나. 자, 공동사회는 공동체라고도 하는데
자, 구성원의 본질 의지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했다. 여러분,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에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른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가족, 친족, 역시 뭐야? 또래 집단. 아이들이 모여있는 또래 집단. 왜 만들어졌나? 몰라. 그냥 그거는 본능, 본질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결합 자체가 목적이에요. 결합 자체.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결합 자체가 목적이다. 다른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여러분 외우신 거 가족, 또래 집단, 친족까지 3개 정도만 외워두면 됩니다. 공동사회는 가족, 또래 집단, 친족. 이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야? 이익사회. 물론 여러분 뭐 민족 이런 것도 공동사회이긴 한데 뭐 그런 건 거의 출제 안 되고 꼭 외워두고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요것만 공동사회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익사회. 자, 이익사회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익이라는 게 인터레스트인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손해 그 이익손해의 개념이 아니라 인위적이다라는 뜻이야. 인위적.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그래서 회사, 정당, 학교, 뭐 예를 들면 동창회 이런 것도 어떤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익사회예요. 동창회, 동아리 이런 것들 다 이익사회다. 자, 뭐라고 한다? 결사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결사체. 결사체. 그래서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면 다 이익사회. 그래서 이익사회의 범위는 굉장히 큽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면 다 이익사회다. 그리고 가족, 친족, 또래 집단처럼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거. 공동사회입니다. 자, 소속감에 따라 분류해 보겠습니다. 소속감에 따라 분류하면 썸너라는 사람이 분류한 건데요. 자,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있습니다. 내 집단은 우리 집단이고 외 집단은 그들 집단이에요. 자, 내 집단은 내가 실제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대학에 갔는데 원하는 대학이 아니야. 그래서 가는 둥 마는 둥 해. 친구들한테 뭐 우리 대학 어디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자, 그러면 내가 사실 소속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내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소속돼 있고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집, 우리 학교 등 이런 거 내 집단이에요. 그래서 정체감 형성에 기여하고 가치 판단, 행동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 자, 근데 외 집단, 여러분 외 집단이 좀 까다로운데, 자, 외 집단이 왜 까다롭냐? 실제 소속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 소속되지 않다고 다 외 집단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플러스 적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적대감. 자, 예를 들면 옆집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사이가 좋아. 그래서 막 음식도 맨날 나눠 먹고 이거 제가 산 두쫑쿠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뭐 이러면 적대감이 없지. 자, 그러면 그 옆집 가족은 외 집단이 아닙니다. 이해되죠? 근데 예를 들면 소음 문제 때문에 요새 아파트들 소음 문제 많잖아요. 소음 문제 때문에 옆집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맨날 이런 것 때문에 투닥투닥 싸워. 적대감이 있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 옆집 가족이랑 적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옆집 가족이 뭐가 됩니까? 외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적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대감. 적대감이 있어야 외 집단입니다. 그래서 상대팀, 타 종교 집단 이런 것처럼. 자, 이런 외 집단이 존재하면 우리 내 집단의 성격 파악과 내 집단 결속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옆집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빠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옆집 가족과 티격태격 할 때는 우리 아빠 편을 든다 이거야. 그래서 내 집단 결속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잘 구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접촉 방식에 따라 1차 집단, 2차 집단,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 외 집단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준거 집단. 준거 집단은 이 준거라는 말이 레퍼런스예요. 영어로 이제 레퍼런스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집단이다 이거야. 그래서 자신의 신념, 가치, 태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집단. 그래서 소속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내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집단인데 그래서 내가 실제 속한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같다면 소속 집단에 대한 만족감이 높죠. 그래서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정체성이 강화된다. 근데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불일치해. 여러분 뭐 가고 싶은
가고 싶지 않은 대학교에 갔어. 아니면 뭐 재수생이 됐어. 뭐야, 내 소속 집단은 재수생 집단이고 중고 집단은 명문대생이니까 불이치가 커지죠. 그럼 뭐야,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속 집단이나 불만이 생기지. 그래서 뭐야, 정체성이 약화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대학교에 간 친구들은 뭐예요? 막 이렇게 학교 이름 써진 잠바 같은 거 막 입고 다니면서 우와 뭐 이러는데 원치 않는 학교 간 친구들은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안 그러겠죠. 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사회조직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조직. 자, 사회조직 의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까지 본 거는 사회집단이에요, 여러분. 자, 사회조직은 사회집단 중에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으며 규범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자, 요 사회조직은 사실 밑에 있는 공식 조직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조직이다. 즉, 일하는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조직. 사회조직과 공식조직은 같은 의미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회조직은 공식조직을 의미하며 비공식조직과 대비시킬 때 공식조직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뭐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일하는 집단입니다. 일하는 집단. 사회조직이라는 건 일하는 집단이에요. 공식적 목표의 효율적 달성이 1차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절차와 규범을 통해서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고요. 형식적 비인격적 관계, 그래서 명령과 복종 체계 등으로 비인간화 현상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회사 같은 곳입니다. 회사.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일하는 조직이라고. 이 사회조직은 공식 조직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야? 회사, 군대, 학교, 그냥 일하는데, 그냥 누가 봐도 아, 저기는 일하는 데구나. 그럼 다 공식 조직입니다. 일하는 조직은 공식 조직. 뚜렷한 조직 목표, 명확한 지위 구분, 공식적 규범을 갖추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치 이제 막 기계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기계처럼 이렇게 일만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삶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회사원들한테도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회사 내에서 사람들 간에 좀 이렇게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거야. 자, 그래서 공식 조직 내에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개인적 친밀감에 따라서 형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 내에서 친밀감, 아니면 뭐 학교 내에서 친밀감,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들이 있는데, 회사 내 동호회라든가, 그래서 사내 봉사 모임, 학교 동아리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학교 동아리, 이런 것들. 포인트는 이거예요.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학교 동아리는 여러분, 그래서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무슨 댄스 팀을 만들었어. 그건 비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든 거니까. 근데 그냥 동네 친구들끼리, 학교는 다른 동네 친구들끼리 댄스 팀을 만들었어. 어떻게 해서 어떤 지역, 무슨 동 댄스팀이야. 제가 사는 서강동, 저는 서강동이라는 데 사는데 서강동에 있는 청소년 댄스팀.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오케이?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같은 공식 조직 구성원들끼리. 자, 순기능을 보면 구성원의 만족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서 공식 조직의 과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데 공식 조직의 목표나 이익과 부조화를 이룰 경우는 효율성을 저해한다. 이거 파벌 같은 걸 형성할 수 있게 되죠. 파벌. 예를 들면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이제 전두환 아저씨가 뭐 하냐면 하나회라는 걸 만듭니다. 군인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랑 친한 사람들을 다 요직에 앉히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나중에 쿠데타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문제가 되는 거지. 공식적 절차나 규칙을 깨트린다. 그때 군대에 있던 하나회. 그런 것도 일종의 뭡니까? 비공식 조직입니다. 군대라는 공식 조직 내에서 어떤 자신들의 공통의 관심사, 친밀감 이런 거에 따라 형성됐으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하여튼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발적 결사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공동의 목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입니다. 이 자발적 결사체가 형성된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발적 결사체는 언제 형성이 되냐면 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많이 향상이 돼서 그 근로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늘어난 여가 시간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관심사, 취미 활동, 또 이제 자아실현 이런 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집단들, 단체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결사체는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 같은
여러분 봐봐요. 회사도 자발적으로 만들잖아, 사람들이. 근데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에요. 왜? 회사는 이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돈 벌기 위한 거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자발적 결사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특징을 보면은요, 공동의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요,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고 구성원의 자발성과 열성이 있고요, 조직의 형태, 규정, 운영에 이제 융통성이 있다. 자, 포인트는 말이에요. 자발적 결사체 포인트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그게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친목 집단, 친교를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 동호회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동호회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 살사 댄스 동호회 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살사 댄스 동호회 이런 거 해봤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 이익 집단은 앞에 본 이익사회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익사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은 다 이익사회라 그랬는데, 이익 집단은 특수한 이익, 같은 이익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모인 이익 집단이죠. 그리고 또 보통 무슨 협회라고 합니다. 의사협회, 약사협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의 공통된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추구, 실현하기 위해서 결성된 집단들이 이익 집단이죠. 자, 그리고 시민단체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성된 집단, 환경단체, 뭐 이런 이제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기능을 보면은요, 자, 순기능, 시민사회 다원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지만, 자, 역기능을 보면 이익 집단화돼서 공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자, 친목 집단은 친함을 중심으로 하니까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고요. 이익 집단 시민단체는 2차 집단, 일중심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 뭐 자발적 결사체와 비공식 조직,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 드릴 텐데 일단 말부터 보면, 자발적 결사체는 비공식 조직의 개념을 포함하지만 비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자발적 결사체인 것도 있다.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제가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사회, 이익집단도 한번 비교해 보면 이익사회 중 구성원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이익집단에 해당한다. 그래서 모든 이익사회가 이익집단에 해당하진 않지만 모든 이익집단은 이익사회에 포함된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사회 집단 할 때 여러분 이 벤 다이어그램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이익사회가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인위적으로 만들면 다 이익사회라 그랬죠. 이익사회가 아닌 친구들 이제 공동사회가 되는 것인데, 자, 이익사회가 있고요. 이 벤 다이어그램 꼭 그려두시고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 결사체가 있습니다. 자발적 결사체, 그냥 자결이라고 할게요. 자발적 결사체.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뭐가 있냐면 비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비공식 조직. 이게 벤 다이어그램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사례들은 빨간색으로 좀 써보면, 자, 공식 조직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회사와 학교, 뭐 이런 게 이제 공식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자,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거. 그럼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이제 공식적인 일을 하는 조직들인데, 뭐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가요. 시민단체. 아까 얘기했던 노동조합. 그리고 뭐 이익집단. 아까 무슨 협회라 그랬죠. 물론 노동조합도 이익집단이지만. 그리고 뭐 또 요새 많이 나오는 거 총동창회. 동창들이 인위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든 거죠. 앞에 총자가 붙었으니까 공식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공식 조직에 들어가고, 비공식 조직은 아까 얘기했던 뭐 회사 내 동호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회사 내 동호회. 제가 아까 뭐 살사 동호회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같은 회사 사람들끼리만 했으면 그거는 이제 비공식 조직에 해당이 돼요. 회사 내 동호회가 되니까. 근데 그 제가 했던 살사 모임은 그냥 아무나, 같은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아니라 그냥 살사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나 와서 하는 그런 동호회였거든요. 그런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식 조직도 아니고 비공식 조직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 결사체만 속해요.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저희 조기축구회 같은 거죠. 동네 조기축구회. 동네 조기축구회. 이런 경우는 그냥 동네 아저씨들끼리 이제 그냥 하는.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과 얘들을 잘 외워두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식 조직은 다 이익사회에 해당하고,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건데, 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비공식 조직은 다 자발적 결사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발적 결사체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이익사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봐두시면 되고,
친구들이 가끔 질문하는 건 요거 있어요. 선생님,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공식 조직은 이렇게 공식 조직 내에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뭐 살사 동호회, 그게 뭐 삼성전자의 살사 동호회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라는 그 범위 내에서 구성원들을 그 구성원들끼리 만들면 비공식 조직이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위치가 그렇다는 것이지 개념상 포함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비공식 조직 여기 들어간다고 해봐. 그러면은 비공식 조직은 다 공식 조직이란 얘기야. 말도 안 되죠. 왜냐면 공식 조직은 일하는 조직이고 비공식 조직은 친목을 도모하는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공식 조직이면서 비공식 조직인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비공식 조직은 친목 도모하는 거고 공식 조직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건 위치상 개념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벤 다이어그램상의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이 사회 집단, 이번 시간 사회 집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외울 게 많습니다.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그래서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와 기관하고도 좀 구별해 주셔야 돼요. 사회와 기관은 1차 사회기관, 2차 사회기관, 공식적 사회기관, 비공식적 사회기관 있었는데 여기서도 1차 집단, 2차 집단,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 있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 같은 경우 사회화 기관으로 치면 사회화 기관으로 친다면 사회화 기관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공식적인 교육 기관이 아니니까. 그리고 2차 사회화 기관입니다. 이제 사회 집단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자, 사회 집단으로 본다면 회사는 일하는 곳이니까 뭐야? 공식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지만 공식 조직이다. 그리고 이것도 2차 집단이고요. 그래서 2차 사회화 기관이고 2차 집단이고 이거는 뭐 헷갈리지 않겠지만 요게 헷갈릴 수 있다. 사회화 기관으로 본다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지만 사회 집단으로 보면 공식 조직이다 라는 거. 자, 꼭 이렇게 하여튼 개념으로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완벽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